시험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긴 하거든요. 형성평가 범위가 어떻게? 여러 가지 검정식이랑 부등식이랑 경우의 수 엄청 좋거든. 여기 경우의 수는 거의 안 나오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방정식이 들어가요. 여방 들어 A반이랑 H반 그러진 않아. 형성평가는 그러지 않대. 진단보다는 조금 중요하고. 자, 563번 볼까? 요거 하고 진도 좀 나갈게.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서 쓸게. 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실수 x에서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선택할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지. 자, 요 절대 부등식이 성립함을 최대값과 최소값을 활용해서 보인다고 했지. 자, 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그지? 자,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아래로 블록하고 대칭축의 방정식이 2분의 1 나오지. 자, 우리가 보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래프 상에 표기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지. 자, 그 최대값 구해보면 직접 x자리에 빼기를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5-k가 5-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따라서 실수 k의 최소값은 보다. 유형 8번 볼까? 절대값 잠깐 좀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좀 중요하다. 먼저 y는 절대값 fx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우선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에 음량 보호 확인해야지. 만약에 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fx는 fx지. 그런데 f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fx는 빼기 fx지. 그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빼기 fx를. 자, 내가 요 2차 함수를 예시로 절대값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무슨 의미니? fx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이런 말이지.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fx를 그리래. 얘가 그대로 살겠지. 이해되니? 자, fx가 0보다 작을 때 이건 어떤 의미야? 함수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이런 말이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자, 그때는 마이너스 fx를 그리자. 자, 마이너스 fx y자리에 빼기 y를 대입한 것과 같지. x축 대칭 이동시킨 함수네. fx를 x축 대칭 이동시킨 함수. 이해되니? 아니면 자, 또 마이너스 fx랑 절대값이 갖고 구호만 안 되지. 그치?
fx에다가 뭘 붙여라?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러면 크기는 같고 보호만 반대로 바뀔 거니까 뒤집히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원래는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이해하는 게 맞잖아. 이 마이너스 fx라는 것은 y 자리에 빼기 y를 대입한 함수 fx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지.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x축을 기준으로 접어주면 되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절대값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게 돼. 이해되니?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fx를 그려주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fx를 x축 대칭 이동시켜서 그린다. 그래서 절대값 fx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먼저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리고 나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된다. 이게 그리는 방법. 이거 잘 정리해보자. 이거 뭐 내 개념 밑에도 써있긴 하거든. 따로 필기해도 되고. 이거 계속 나올 거야. 사실 요 절대값 함수는 공통 수학보다는 미적이 많이 나와. 대수나. 그러니까 지금 잘 해놔야 그때 편하다. 절대값이랑 좀 친해져야 되는 게 수능에서 어떤 문제에 변별력 주는 방법이 그냥 절대값 붙이기거든. 그냥 어떤 함수 하나 주고 여기다 절대값 한 두세 개씩만 찍어놓으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 그런 식으로 실제로 변별력을 주기도 하고. 요 절대값이랑은 좀 미리 친해지는 게 좋아. 절대 못 피하거든. 절대값.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f 절대값 x 그래프.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등장했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음량 부호 확인해야지.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가 x니까 fx가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가 빼기 x니까 f-x가 되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x가 0보다 작을 때는 f 빼기 x를. 자, 이 그래프를 또 2차 함수 예시를 하나 이용해서 그려볼게. 이런 2차 함수의 예시를 이용해서.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떤 의미지? y축 기준 오른쪽. 아니, x가 양수일 때 y축 기준 오른쪽. 자, y축 기준 오른쪽에서는 그대로 fx를 살리네. 그대로 fx를 살리네. 되지? 자,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얘는 어떤 의미야? 그럼 y축 기준 왼쪽. 자, y축 기준 왼쪽에서는 f의 빼기 x를 그리래. 자, f의 빼기 x는 fx의 x자리에 빼기 x를 대입한 것과 같이 y축 대칭 이동시킨 함수 fx를 y축 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그리래. 되니? 자, 요 그래프가 f 절대값 x 그래프. y축 기준 오른쪽에서는 그대로 fx를 그려주고 y축 기준 왼쪽에서는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알겠니? 따라서 f 절대값 x는 항상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나온다. 항상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나온다. 이거 우리가 우함수라고 배웠지. 얘가 대표적인 우함수다. f 절대값 x. 얘도 정리해 놓으시게. 중요하다. 이게 되지? 오늘 공부되는 거야? 빨리 잡게 빨리. 뭐 하다가?
달려야 돼. 자, y는 절대값 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얘도 절대값 fx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활용해서 그릴 수 있지. 어떻게? 먼저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1번 y는 x,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준다. 2번. 요 V자 모양의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 그래프다. 그랬더니 자, 꼭지점이 얼마다? 0,0. 꼭지점이 0,0인 V자 모양의 그래프다. 알겠지? 요거 알아놔야 돼. 자, y는 절대값 x 빼기 a 그래프 볼까? 자, 얘는 y는 절대값 x에 x 자리에 x-a를 대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지? y는 절대값 x에 x 자리에 x 빼기 a를 대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또 y는 절대값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럼 이 꼭지점이 0,0이었던 함수가 꼭지점이 a,0으로 옮겨지겠네.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됨에 따라 꼭지점의 좌표가 a,0으로 옮겨지겠지.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네? 자, 여기까지 다 정리해놓자. 상식이다. 네, 칠판에 쓴 것들. 도형 이동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내가 아까 몇 개 써준 그 간단한 도형 이동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 풀기가 편해. 자, 이제 문제 풀겠다. 자, 575번. 자,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빼기 3이 0보다 작다. 자, 요 부등식을 풀래.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자, 첫 번째 방법. 자, 절대값 x의 제곱이 x제곱과 같지. 그지? 자, 그럼 x제곱을 대신해서 절대값 x제곱을 써도 되겠네. 그러면 그 좌면의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절대값 x 마이너스 3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 되나? 자 근데 자 절대값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지 거리니까. 그럼 절대값 x 플러스 1은 1보다 크거나 같지. 값이 항상 양수지. 이거 되니? 따라서 절대값 x 플러스 1은 값이 항상 양수니까 양변을 절대값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부동호 반응이 안 바뀌지. 그래서 절대값 x 빼기 3이 0보다 작다 나오네. 요거 풀면 된다. 되니? 절대값 x 플러스 1은 값이 항상 양수잖아. 양변을 절대값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부동호 방향 안 바뀌지. 그지? 그럼 절대값 x 빼기 3이 0보다 작다 풀면 된다. 즉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풀면 된다. 여기까지 있나?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자, 절대값의 정의. 절대값이 뭐다?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다. 절대값 x의 정의. x가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다. 자 그러면 요 부등식의 말듯이 x가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다는 거지. 맞지? 자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정확히 3이 되는 점은 플러스 3 빼기 3 두 군데가 있지. 자, 그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으려면 빼기 3이랑 3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따라서 요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실수다. 자, 절대값 정의도 까먹은 사람들 다시 한번 외우시게. 정의는 외워야 돼요, 수학에서. 여기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자, 그래프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 함수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요 부등식에는 좌변의 절대값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x번이지. 그치? 자, 저 좌변의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라고 했을 때, 요 좌변의 절대값 함수는 f 절대값 x라고 할 수 있지. 이해되니? 여기 x가 돼 절대값 x 대입하면 얘 나오잖아. 그치? 그럼 f 절대값 x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면 되겠네. 절대값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놓이는 x 범위를 보여주면 되지. 자,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먼저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3 나오지.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치? 자, f 절대값 x 그래프 그리는 방법 설명했지. y축 기준 오른쪽에서는 그대로 fx를 살리고, y축 기준 왼쪽에서는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지. 이렇게. 자,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3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됨에 따라 빼기 3으로 옮겨지지. 자,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이지. 따라서 요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아니? 요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중요하다. 자, 그리고 576번 576번까지 읽고 적자. 자, 절대값 x제곱 빼기 1이 3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래. 자, 이거 두 가지 풀이로 풀어볼게. 자, 첫 번째 풀이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야. x제곱 마이너스 1이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러면 x제곱 빼기 1이 3보다 크거나 같거나
x제곱 빼기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 되는 점은 플러스 3이랑 빼기 3 두 군데가 있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크려면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되지. 맞지?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3보다 크거나 같거나 빼기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자, 근데 x제곱 빼기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여기서 해가 나올 수 있어 없어? 해가 나올 수 없다. 자, x제곱 빼기 1 최소값이 얼마니 이거? 빼기 1이잖아. 최소값이 빼기 1이지. 가장 작은 값이 빼기 1이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빼기 3보다 작아질 수 있어? 없지. 여기서 해가 안 나온다. 얘만 구해주면 돼. x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겠지. 여기.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해도 없이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자, 얘를 함수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이 부등식의 해는 이 좌변의 절대값 함수가 y는 3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x의 범위지. 자, 저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저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풀마 1 나오고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지. 자,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함수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만 시켜주면 되지. 이렇게. 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0, 마이너스 1이었던 꼭지점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됨에 따라 0, 1로 옮겨지지. 그래서 자, 꼭지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 얘가 y는 1이지. 그럼 y는 3은 y는 1보다 위에 있겠지. 이런 위치에 있겠네. 됐니? 자, 그러면 y는 3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뒤꿈치를 했을 때 이 부분이지. y는 3보다 위에 있는 부분. 이해되니?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이 교점의 x좌표보다 크거나 같고 이 교점의 x좌표보다 작거나 같다지. 자, 교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해? 교점을 만드는 두 함수를 연립해서 구하지. 자, 이 교점은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1과 직선 y는 3의 교점이지. 이거 두 개 연립해서 구하면 되네. 자, y잘 3 대입해주면 x제곱이 4 나와서 x가 풀마 2 나오지. 그래서 얘가 2면 얘가 빼기 2. 답이 똑같이 나온다. 2 이상 또는 빼기 2야. 알지? 자, 정리하세요. 정리 너무 중요하다. 숙제로 똑같이 풀 거 많이 들어있거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어야 돼. 처음으로 이번에 좀 어렵게 낸다고 하지 않으셨나? 정말? 그런 말씀 없으신가? 없어? 없어. 절대값 무조건 나올 거거든. 높은 확률로. 너 워크북 하루에 15개씩 풀어야 돼. 내가 그 나눠준 용도는 학교에서 풀라고 나눠준 거고 일단. 그리고 이 문제를 왜 풀라고 했냐면 이 하이키에 있는 문제만으로는 너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위주니까 이거보다 좀 쉬운 문항들에 대해서 잘 못 풀더라고. 중간고사 때 보니까 그것들도 좀 빨리빨리 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나눠준 거니까 다 풀어야 된다. 그 여러 가지 방정식 거기도 풀어야 돼. 거의 안 풀어도 돼. 거의 빼고 부등식만 풀면 돼. 성원에 연우도 방정식이 떠나갔지? 안 풀었지? 그렇지. 부등식부터 풀어. 유정이 풀었나? 하나 안 풀었지? 네. 부등식부터 풀어. 네. 받았나? 네. 2차 부등식 없고
부등식 워크북 받아서? 안 받았지? 이따가 줄게. 부등식 워크북 안 받아서? 그거 줄게. 하루 15개씩 풀어. 또 다 푼 애들이 있어. 방정식도 다 풀고 부등식 거의 다 푼 애 있다. 진짜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내가 그 너네 중간고사 시험지나 너네 뭐 점수나 너희들이 왜 점수가 안 나왔는지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마련한 게 이제 이번 워크북인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는 난 중간고사 점수를 받아도 괜찮아. 사실 이런 말이거든. 열심히 해야 돼. 한 사람은 577번 풀어보고 있어. 좋은 내용이야. 그거 맞아. 잘하고 있어. 탕 먹고 싶은 사람 있니? 이거 먹을래? 탕? 탕 먹을래? 이거 한번 먹을래? 네, 사탕. 떨어졌어? 그냥 넣을게.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함수 관점에서 요 부등식의 해를 해석해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자, 이 절대값 함수가 요 절대값 함수보다 위에 있으면서 이 절대값 함수보다는 아래에 있는 x범위라고 해석할 수 있지.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얘는 꼭지점이 a, 0인 V자 모양의 그래프, 얘는 꼭지점이 b, 0인 V자 모양의 그래프, 얘는 꼭지점이 c, 0인 V자 모양의 그래프. 자, 우선 자 절대값 x-b가 절대값 x-a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빗금칠해 보면 이 부분이지. 아니, 이 부분이 바로 절대값 x 빼기 b 함수가 절대값 x 빼기 a 함수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지. 이거 이해되나? 자, 위에 있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면 돼. 자,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면 절대값 x 빼기 b 함수가 절대값 x 빼기 a 함수보다 위에 있는 거 알 수 있지.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 아래. 이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요 교점의 x좌표가 필요하지. 자, 요 교점의 x좌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구조를 이용한다. 구조. 자, 이거 잘 보면, 자,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1,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오케이? 서로 대칭인 거 보여?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1,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y축과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지. 자, 얘도 기울기가 1,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 둘 역시 y축과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지. 이거 선대칭 구조네. 따라서 요 교점의 x좌표는 a, b의 중점이지.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가면 되지. 이거 선대칭입니다. 선대칭인 거 보여? 얘가 기울기가 1, 얘의 기울기 빼기 1. 이 둘이 y축과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얘의 기울기 1, 얘의 기울기 빼기 1. 이 둘 역시 y축과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선대칭 구조.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는 당연히 a, b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따라서 요 부등식에 대한 해는 x가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자, 두 번째로 구하는 방법은 저 교점의 x좌표를 두 번째로 구하는 방법은 교점이니까 어떻게 풀면 된다? 연립방정식의 해로 구하면 된다. 자, 이 교점을 만드는 두 함수는 y는 x 빼기 a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지. 아니, 이 둘을 서로 연립해서 구해주면 된다. 그럼 2x가 a 플러스 b, x가 2분의 a 플러스 b. 똑같이 나오지. 왜? 연립해서 구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등식 풀어볼게. 자, 요 부등식의 해는 자, y는 절대값 빼기 c 함수가 y는 절대값 빼기 b 함수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지. 자,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또 빗금칠해 보면 요 부분이네. 따라서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교점의 x좌표가 필요하지. 동일한 방법으로 얘는 뭐다? b랑 c의 중점이다. 2분의 b 플러스 c다. 따라서 요 부등식에 대한 해는 x가 2분의 b 플러스 c보다 작다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모두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자, x가 2분의 b 플러스 c보다 작고 동시에 x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아야 되지. 모두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 나오겠다. 이게 답? 이해되니? 다시? 이해되니? 재미네. 정말 재밌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나 옆에다가 똑같이 풀어볼게. 자, 얘가 y는 절대값 x 빼기
y는 절대값 x 빼기 b. 자, 얘가 y는 절대값 x 빼기 c. 자, 요 부등식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요 부등식의 해랑 요 부등식의 해 구해서 연립해주면 되지. 맞지? 자, 요 부등식의 해는 절대값 x 빼기 b 함수가 절대값 x 빼기 a 함수보다 위에 있는 x범위지. 빨간색 함수가 노란색 함수보다 위에 있는 x범위지. 자,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뒷금칠해보면 여기지. 빨간색 함수가 노란색 함수보다 위에 있는 부분. 맞니? 따라서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는 이 둘의 교점의 x좌표보다 작다지. 그치? 이 둘의 교점의 x좌표보다 작다 나오지. 자, 교점의 x좌표 선대칭이니까 a, b의 중점인 2분의 a 플러스 b 나오지. 이건 이해되니? 네. 2분의 a 더하기 b. 따라서 x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등식의 해는 y는 절대값 x 빼기 c가 y는 절대값 x 빼기 b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지. 주황색 함수가 빨간색 함수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뒷금칠해보면 여기지. 주황색 함수가 빨간색 함수보다 위에 있는 부분. 따라서 요 부등식에는 요 교점의 x좌표보다 작다지. 자, 근데 요 교점의 x좌표는 선대칭이니까 BC의 중점인 2분의 B 플러스 C 나오겠지. 네. x가 2분의 B 플러스 C보다 작다 나오지. 자, 이거 두 개 연립해야지. 모두 만족시켜주는 x범위 찾아야 되지. 공통 부분 찾아야 되지. 자, 여기다 표기해 볼게. 2분의 B 플러스 C보다 작고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 그럼 모두 만족시켜주는 x 범위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 그치? 이렇게 되지? 이제 583번만 풀고 쉴게. 583번. 자, 583번 하기 전에 잠깐 요거 잠깐 볼게. 자, x가 a 이상 b 이하, y가 c 이상 d 이하. 자, 이때 자,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해볼게. 자, 범위라는 거는 내가 2차 함수 때 설명을 했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을 활용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지. 자, 여기에 쓰여질 값은 x 플러스 y의 최대값이고 여기에 쓰여질 값은 x 플러스 y의 최소값이지. 자,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x의 최대값과 y의 최대값을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b 플러스 t다. 자, 그리고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x의 최소값과 y의 최소값을 더해주면 되니까 a 플러스 c지. x 플러스 y가 최대가 될 때는 x도 최대가 되고 y도 최대가 될 때지. 따라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x의 최대값 더하기 y의 최대값이니까 b 플러스 d. x 플러스 y가 최소가 될 때는 x도 최소가 되고 y도 최소가 될 때니까 x의 최소값 더하기 y의 최소값이지. 그래서 a 플러스 c.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x 빼기 y의 범위를 구해볼게. 자, 여기는 x 빼기 y의 최대값
여기는 x 빼기 y의 최소값 써주면 되지. 자, x 마이너스 y가 최대가 될 때는 x가 최대, y가 최소가 될 때지. x 빼기 y가 최대값을 가질 때는 x가 최대값을 가지고 y가 최소값을 가질 때겠지. 따라서 x의 최대값에서 y의 최소값을 뺀 b-c다. 자, 그리고 x 빼기 y의 최소값은 x가 최소이고 y가 최대일 때지. 최대일 때 같겠지. x 빼기 y가 최소값을 가질 때는 x가 최소가 되고 y가 최대가 될 때지. 그래서 x의 최소값에서 y의 최대값을 뺀 a 빼기 t다. 이거 이해되지?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다. 되지?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F1이 2 이상 4 이하라고 했지. 그러면 A 플러스 B가 2 이상 4 이하. 자, F2가 1 이상 3 이하. 그럼 2A 플러스 B가 1 이상 3 이하.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부등식을 바탕으로 A 범위를 구할 수 있지. 자, A는 2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지. 자, A의 최대값은 2A 플러스 B의 최대값에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뺀 1이지. A의 최소값은 2A 플러스 B의 최소값에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뺀 마이너스 3이지. 자, 문제에서 F3의 범위 구하라고 했지. 즉 3A 플러스 B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지. 자, 근데 3A 플러스 B는 A 플러스 2A 플러스 B지. 자, 따라서 3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A의 최대값과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더한 4고 3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A의 최소값과 2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더한 빼기 2지. 따라서 F3의 범위는 빼기 2 이상 4 이하다. 알겠지?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활용해서 만들어진다. 요 개념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뺄 때 뭐 크로스 해라 막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그렇게 외우지 말고 원리만 알면 된다. 원리만. 이게 쉬는 시간